네,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게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가던데, 네, 저도 더울 땐 선풍기를 틀어야 하니까요, 아무래도. 한번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지금 위에서 했던 건 뭐냐면, 극한이라는 건 다가가는데 닿지 않는 상태라고 했고, 극한 값이라는 건 점점 다가가는 그 목표점이라고 했습니다. 목표점이기 때문에 그 점이 진짜 있든 없든 상관없어. 내가 가고 있는 애 목표점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극한이라는 건 한없이 다가가지만 닿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A로 다가간다라고 하면 A가 진짜 되는 게 아니고 A 근처에서 놀고 있다라는 마인드 있으셔야 되고, 우리는 극한값을 따질 때는 뭐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아야 한다. 좌극한은 왼쪽에서 오는 거,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오는 거. 얘들아, 극한값이라는 건 x를 보는 거야? 아니, x가 1로 갈 때 y값, 이 극한값입니다. y값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다르면, 좌극한과 우극한 다르면 극한값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극한값과 함수값은 다른 개념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성질로 넘어갈게요. 성질. 이거 성질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어떤 얘기냐면 각각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요. gx는 베타로 수렴할 때, 수렴한다는 가정이 중요한 거야. 수렴할 때. 수렴한다면 1, 2, 3, 4, 5번 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1번은 뭐야? 수렴하니까 요 앞에 곱해진 거는 리미트 앞에서 곱하든 밖에서 곱하든 똑같다 라는 얘기. 상수 곱해진 거 개수는 앞으로 뽑아도 된다 라는 거고, 더해져 있는 것들 쪼개서 계산해도 그 결과 그대로 나온다. 수렴할 때는 더하든 빼든 쪼개서 더하고 빼는 거는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곱할 때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 잘라서 서로 곱해도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네, 5번은 별표를 꼭 쳐놓으세요. 5번. 5번에서 대부분 문제가 나오는 거지. 5번은 뭐냐면 얘도 나누기 하면 그대로 똑같아진다는 건데, 여기 단 부분,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거지. 왜냐면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보통 나와요. 어떤 문제가 보통 나오냐면, 뭐 리미트 f가 수렴이고 리미트 fg가 수렴일 때 리미트 g가 수렴이냐?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조심하셔야 돼. 이게 발레가 여기서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발레가 여기서 생길 확률이 높아요. 언제? 우리 얘가 수렴이고 얘가 수렴일 때 얘가 수렴이냐를 본다는 거는 fg를 저희가 f로 나눠야 g가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수렴하고 있고 얘가 지금 수렴하고 있단 말이야. 그때 얘가 수렴하냐를 볼 때 당연히 수렴 나누면 수렴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요 부분 요게 반례로서 쓰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대신에 f가 x-a라고 해볼게요. 여기 f. 그럼 얘는 극한값 0으로 간다, 그치? a 넣으면 그냥 0 나오니까. 그 다음 여기다 썼나?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를 제가 x-a분의 1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f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요 곱하기 요거니까 그냥 1이 되는 거지. 1은 0. 아니 1은 0이 된다. 1은 1로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무슨 상황이야? f도 0으로 수렴. 요 1이라는 건 fg였잖아. fg도 1로 수렴. f도 수렴하고 fg도 수렴하는데 리미트 g, 얘 g는 a로 갈 때 수렴하는 거야? 아니, 얘는 A로 갈 때 극한값 없다 그랬어.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대표적인 형태였죠, 이거. 그래서 이런 베타가 0이 될 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가정 때문에 분모가 0이 될 때가 발레로 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5번만 좀 잘 파악해 두세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문제 안 나와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부분 볼게요. 얘들아, 이제 함수의 극한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함수의 극한 문제는 처음 풀 때 일단 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꼴 파악을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 x가 3으로 가? 그럼 진짜 x 자리에 3을 넣어서 어떤 형태인지를 보시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분의 뭐 x
뭐 x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어. 그럼 3을 넣으면 어때? 0분의 8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아 얘는 0분의 8 꼴이구나. 절대 0이 되진 못할 거 아니야. 왜? x가 3으로 가긴 가는데 절대 3이 될 수는 없다 그랬어. 극한의 개념입니다. 0분의 8 꼴이구나 라는 이런 거를 꼴 파악한다 라고 해요. 꼴 파악한다. 그랬을 때 꼴 파악했을 때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 딱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은 부정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딱 봤을 때 모르겠어. 딱 봤을 때 모르겠으면 부정형입니다. 그러면 부정형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우리 앞에 개념원리 앞쪽 문제에서 많이 풀었습니다. 그냥 함수값, 우리 숫자 대입해서 풀 수도 있고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원래 하던 직관적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요건 너무 다 쉬운 얘기예요. 이거 있어 보이게 적은 건데 그냥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한다는. 부정형이 아니면 딱 봤을 때 모르지 않다는 거야. 딱 봤을 때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너네가 그 보인 결과대로 답을 써주시면 돼. 뭐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 이런 거. 이거 꼴 파악하면 뭐야? 이거 그냥 6으로 가잖아. 그래서 그냥 극한값도 6이라고. 이런 거 너무 쉽잖아. 이런 건 부정형이 아니에요. 부정형이라는 건 뭐냐면 딱 봤을 때 모르겠는 거. 0분의 0꼴 대표적입니다. 요 1번, 2번이 매우 중요해요. 1번, 2번 아니고 미안합니다. 3번이죠. 0분의 0꼴. 얘는 1이야? 아니란 말이야. 0분의 0꼴. 일단 0이 분모인 건 존재할 수 없을 뿐더러 0분의 0은 1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알 수 없어. 알 수 없다는 거를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 수 없다. 그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이야? 요거 약분해서 1이야? 아니라 그랬어.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고 계속 증가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증가하는 상태는 절대 1이 될 수도 있지만 1보다 클 때도 있고 1보다 작을 때도 있고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얘도 몰라. 부정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것들 요 1번 3번이 가장 중요하고 2번 0 곱하기 무한대는 0인가? 아니면 무한대인가? 모르겠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인가? 모른단 말이야. 왜? 얘네들이 커지는 상태긴 한데 둘이 동시에 똑같은 속도로 커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0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형은 총 이렇게 크게 4개 있어요. 0분의 0꼴,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래서 부정형,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야. 정해져 있지 않은 애들은 감사하게도 계산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계산법. 여기 써놨군요. 계산법을 따른다.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별로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함수의 극한 문제를 풀 때 일단 꼴 파악하는 게 1번. 꼴 파악했는데 부정형이 아니면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고 부정형이면 계산법, 정해진 계산법을 따라가시면 되고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요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파란색 부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우리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일 때 x분의 1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요거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림이었거든. 요거 보시면 돼. 0의 우극한 갈 때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림이거든. 얘가 꼴 파악하면 뭐야? 얘 0분의 1 꼴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 0분의 상수꼴일 때는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요거 하나 꼭 알아두세요. 물론 요거는 사실 이것만 적으면 논리적으로 좀 오류가 있는 식이긴 합니다. 근데 네, 그냥 요것만 알고 써도 크게 무리 없어요. 크게 무리 없지만 요거를 딱 봤을 때 오류가 전혀 없냐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오류가 있는 식입니다. 근데 그 오류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고 본 수업 때는 제가 오류에 대해 설명했지만 지금 영상이고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0분의 상수꼴은 무한대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뭐였어? 0으로 수렴했잖아. 점근선 기억하시죠? 점근선 0으로 수렴한단 말이야. 얘는 꼴 파악하면 뭐야? 무한대분의 1꼴이란 말이야.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상수는 지금 0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으로 수렴한다. 얘는 그냥 이것만 적으셔도 논리적으로 무리 없습니다. 오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위에 거는 조금 조심하시긴 하셔야 된다. 다만 너네가 푸는 데 있어서는 문제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 파란색으로 적은 거 있잖아. 0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한대 또는 0이라고 내가 바로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거는 부정형이 아닌 거야. 딱 봤을 때 모르는 거가 부정형인 거예요. 딱 봤을 때 몰라야 부정형이고 알 수 있는 건 부정형이 아닌 겁니다. 무한대 있다고 무조건 부정형이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아무튼 부정형은 다시 얘기하지만 네 가지 정도 있는데 각각 다 계산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산법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럼 계산법을 잘 알아야겠지. 계산법 밑에서 하겠습니다. 계산법 밑에서 할게요. 밑에 0분의 0꼴부터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한 줄씩 적어놓은 요거를 반드시 여러분들 책에도 적어놓든지 아니면 머리에 박으시든지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약분하기입니다. 0분의 0꼴이라는 건 x가 뭐 1로 간다 쳐. 이 문제처럼 x가 1로 간다 쳐. 그러면 0분의 0이 나왔어요. 0분의 0이 나왔어. 그러면 0을 만드는 문제되는 인수가 무조건 존재할 거란 말이야. 만약 1로 가? 그러면 0으로 만든 인수는 x-1이겠죠. 여기다 1 넣어야 0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되는 인수를 파악하시고 그 인수가 위아래에 둘 다 있기 때문에 0, 0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위아래에 있는 그 문제되는 인수를 약분해 주시는 게 요 방법이에요. 얘처럼 봐봐. 얘 꼴 파악해보면 0분의 0 꼴이거든? 그러면 드는 생각이 위아래에 x-1이라는 인수가 둘 다 있어서 0분의 0이구나 라는 생각 드셔야 되고 분자를 아니나 다를까 인수분해 해보니까 x-1이라는 인수 튀어나왔죠. 그러면 요거를 약분 가능하지. 요거 지금 뭐 하는 거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약분하는 과정입니다. 약분하고 나서는 요거는 이제 부정형에서 벗어난 거야. 부정형 벗어남. 부정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부정형 벗어났으면 이제 그냥 뭐 하면 돼? 대입해서 계산. x가 1로 가? 그럼 1 넣어서 2. 오케이? 0분의 0꼴은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약분해서 나머지는 그냥 계산해주면 된다. 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먼저 할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거 중요해. 무한대분의 무한대 내가 한 줄로 뭐라 적어 놨냐면 최고차항으로 나눈 뒤 이게 왜 곡선으로 나올까요? 최고차항으로 나눈 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분의 c는 0이라는 걸 이용한다 라고 써놨습니다. 얘들아 이거 위에서 했던 얘기야. 이거 꼴 파악해보면 뭐야? 무한대분의 상수란 말이야.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간다고 했어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가요. 네, 잠깐 쉬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죠. 최고차랑 요거 하다 말았죠.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이라는 걸 활용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차항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최고차항으로 나눠주시면 돼. 예를 들어 이런 문제 있는 거야. 이런 문제. 이걸로 할까요? 이런 문제 있었다고 했을 때 꼴 파악부터 해보면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요. 분자도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구나. 그럼 무슨 생각? 최고차항으로 나눠서 무한대분의 상수 활용하겠다. 최고차항은 x제곱이죠.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눈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x제곱으로 다 나눴어요. 그러면 1 x분의 3 x제곱분의 1. 분자도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여기서 파악하셔야 되는 게 요거 지금 다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 무한대. 얘들아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 0으로 간다고. 얘는 다 0으로 없어질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남는 게 1분의 3밖에 없네. 그래서 답이 3인 겁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으로 나눠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라는 걸 활용한다 라는 계산법이에요. 근데 요 관점도 하나 있으시면 좋아. 팁 제가 적어놨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최고차항의 영향력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긴 한데 x제곱하고 3x를 비교했을 때 얘가 엄청 더 큰 무한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고차항만 다 지우면 된다 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요거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요거 한번 볼게요. 얘들아 무한대분의 3은 뭐였냐? 무한대분의 3은 무한대입니다. 왜? 무한대는 엄청 큰 건데 엄청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3을 더하든 3을 빼든 사실 영향이 없죠. 같은 개념이야. x제곱하고 3x는 비교했을 때 얘가 어마어마하게 큰 무한대예요. 그래서 개념상으로 봤을 때 무한대 더하기 3급인 거야. 비교했을 때 무한대끼리 비교했을 때. 그래서 무한대 더하기 3 하느니 그냥 무한대라고 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가장 센 무한대 빼고는 다 3처럼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숫자들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얘가 엄청 큰 무한대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없어도 되는 수준의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뒤에 것들 무한대 더하기 3 요런 3들은 빼도 괜찮구나. 그래서 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약분해 주시면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질문이 가끔 들어오더라고요. x제곱분의 3x제곱인데 얘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극한을 계산할 때 하시는 거고요. 아직 여기는 뭐야? 아직 여기는 극한을 하지 않았어.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인 게 극한인데 일단 얘에서 처리가 뭔가 가능하잖아. 얘 아직 극한 가기도 전에 얘에서 뭐가 돼? 일단 3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3의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인 거지. 요거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로 보시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극한 가기 전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1번에서 했던 0분의 0꼴 0으로 만드는 인수 약분하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처리하는 방법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짜투리 것들 할게요. 0분의 0 곱하기 무한대꼴 나왔습니다. 0 곱하기 무한대꼴. 얘는 밑에 써놨듯이 0분의 0꼴로 바꿔서 계산이라고 써놨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무한대라는 건 뭐였어? 우리 0분의 상수가 무한대로 간다 그랬다. 그치? 그래서 무한대를 0분의 상수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0분의 상수 곱하기 0인 거잖아? 그러면 0분의 0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악해 달라는 거야. 해볼게. 요거 써놨듯이 x분의 1은 0이니까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요. 여기 x자리 0 넣어보면 뒤에 있는 괄호는 0으로 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인데 내가 요 파랑 색깔 네모를 통분한 거예요. 파랑 색깔 네모 통분하면 어떻게 돼? x분의 1에 x분의 1 빼기 1 x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앞에 x분의 1이 지금 곱해진 상황인 거지. 그러면 요거 꼴 파악하면 뭐야? 이제 0분의 0꼴로 바뀐다고. 그러면 0분의 0꼴 약분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계산 대입해서 계산.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무한대 무한대 무슨 말이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꿔서 풀기라고 써놨습니다. 대표적으로 무리수 형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얘들아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든 뭐든 간에 루트가 있으면 무조건 유리화 해주세요. 유리화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위아래에다가 뭐 곱하면 돼? 위아래에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위아래에다가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곱해주시면 요거 위에 거는 1로 될 거고 분모는 이렇게 남아있고 그럼 이제 이거 뭐 되는 거야? 예? 무한대분의 1꼴인 거지. 무한대분의 1꼴 요거 계산해주세요. 무한대분의 1꼴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가잖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팁으로 하나 적어놨는데 이건 문제 풀면서 아마 터득하셔야 되는 건데 터득이 아니고 문제 풀면서 아마 느끼셔야 합니다. x가 우리는 지금까지 한 건 다 x가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것만 해요. 근데 x가 가끔 문제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은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x를 왜 이렇게 써놨을까?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하세요. x를 마이너스 t로.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럼 t는 어디로 가는 거야?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x에 대한 식을 다 t에 대한 식으로 치환하듯이 변환하세요. 그러면 그냥 t에 대한 무한대로 가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t에 대한 식을 푸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된다는 거 치환해서 가라. 그 다음에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기는 FGH가 이런 함수 관계에 있었어. 그때 요 세 개에다가 똑같이 리미트를 씌워봤대요. 극한 값을 본다는 거지. 극한 값을 봤는데 얘가 3이고 얘가 3이래. 그러면 얘도 3이어야 한다는 게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근데 왜 3이어야 되는지 좀 할게요. 얘들아 봐봐. 요 H는 G보다 항상 작아. 그치? 그러면 얘가 3이야? 그러면 얘는 3보다 작아야겠다. 그치? H는 G보다 작으니까. 같은 원리로 F는 H보다 항상 작아요. 그러면 H는 3보다 항상 커야겠네. 3보다 크면서 3보다 작아야 돼. 근데 등호 있으니까 3이 돼도 괜찮지.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3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샌드위치 정리라는 겁니다. 샌드위치 정리.
글씨가 신기하죠? 넘어갈게요. 미정계수 쪽 하겠습니다. 이건 책으로 제가 좀 더 자세히 할게요. 너무 힘들다, 그죠? 오늘 말을 한 10시간 하는 것 같네. 미정계수 얘기입니다. 미정계수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내가 꼴 파악한다 그랬잖아. 극한 계산할 땐 꼴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꼴 파악을 해봤더니 얘가 0으로 간대. 얘가 0으로 가. 얘들아, 그러면 0분의 무슨 꼴인데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있거든요. 얘들아, 만약에 0분의 3이야. 그럼 얘는 뭘로 가? 무한대로 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L이라는 값을 수렴할 수 없겠지. 0분의 무슨 꼴인데 수렴한다? 그러면 요 세모는 0일 수밖에 없어요. 뭔 말? 0분의 0이라서 뭔가 계산을 해가지고 수렴했구나 로 넘어가셔야 돼.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자연스럽게 분자도 0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FA가 0이야? 그러면 G의 A도 0이어야 한다로 연결된다고.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 같은 원리로 분자가 0이야. 이번에는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야 한다. 이유는 분자가 0으로 가. 그럼 0분의 무슨 꼴인데 수렴해. 그럼 여기가 3 이런 게 들어와. 그럼 3분의 0은 0인데 지금 L은 0이 아니거든요. L은 0이 아니야. L은 0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3분의 0은 0. 여기 적혀 있군요. 왜 안 적혀 있는데? L이 0이 아니라는 게 적혀 있지. 그러면 3분의 0은 0일 수가 없잖아. 그럼 L이 0인데 0이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은 원리로 세모에 3 같은 숫자는 들어오면 안 돼. 뭐가 들어와야 돼? 0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간다 라는 얘기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 요 대소관계는 제가 방금 했던 샌드위치가 대소관계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일단 제가 극한 부분의 내용적으로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극한의 내용은 다 했고요. 요거는 제가 강의록으로서 쓰는 내용인데, 필요하다고 하시면 뽑아드릴 수는 있지만, 이런 걸 제가 다 만들어서 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뽑아드리진 않는 건데, 너무너무 필요하면 저한테 요청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본 친구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이겠지.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 판단이라는 부분을 제가 따로 빼 놓았는데요. 합성함수의 극한 판단. 요거는 사실 설명을 직접 들으시는 게 좋아요. 합성함수의 극한 판단 설명을 직접 들으시는 게 좋고, 아니 사실 거짓말이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제가 요거는 따로 영상으로 뽑겠습니다. 따로 영상으로 할게요. 따로 영상. 미안합니다. 따로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극한 부분 문제를 조금 풀고 끝낼게요. 요거 필수 7번부터 한번 싹싹 풀게요. 필수 7번부터 빠르게 풀 거니까 천천히 여러분들은 돌려서 천천히 배속으로 들으시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일단 필수 7번 얘는 뭐냐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2로 수렴한대요. f가 수렴하는 거야? 아니 몰라. x분의 f라는 덩어리, 요 덩어리를 기억하셔야 돼. 덩어리가 수렴하는 거야. 그때 요거를 구하래요. 방금 얘기했어. 나 f가 수렴하는 거야? 몰라. 그럼 어떻게? 덩어리가 수렴하는 거 알기 때문에 덩어리를 만드셔야 돼요. 억지로 덩어리를 만드셔야 돼요. x분의 f가 되려면 어떻게? 위아래를 x로 나눠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식이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겠죠. 이 식을 보세요. 그러면 얘들아 요거는 뭐? 내가 동그라미 친 건 다 2로 수렴한다는 거 나와 있지. 요거 덩어리 수렴한다고 그랬잖아. 2로 수렴한다고. 그래서 나머지 것들 계산해주면 뭐 돼? 우리 x에다 0 넣고 있으니까 여기다 0, 0 집어넣으면 0 더하기 5 곱하기 2분의 3 빼기 2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 미안합니다. 0 넣었죠? 0 빼기 그래서 마이너스 5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요거 중요합니다. 요 덩어리가 수렴하는 거지 f랑 x가 각각 수렴한다? 그건 몰라. 조심하셔야 돼. 덩어리가 수렴하는 거는 그 덩어리를 만드실 생각을 하면서 푸셔야 됩니다. 덩어리를 억지로 만든다. 넘어가요.
그 다음 얘는 x가 1로 갈 때 fx-1이 2로 수렴한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0이네.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1을 0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x-1을 다른 걸 치환해 주시면 돼. 뭐? x-1을 t로 치환해. 그러면 봐봐. x가 1로 가. 여기다 1을 넣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t는 어디로 가? t는 1 빼기 1이니까 0으로 가겠지. 그래서 제가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f의 t가 2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f는 0으로 갈 때 2로 0으로 갈 때 2로 수렴하는구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게 0으로 간다. 그럼 어디로? 2로 수렴. 2로 수렴. 계속 해주면 되겠지. 이제 그러면 2 곱하기 4 플러스 1에 601이니까 5분의 5. 그래서 그래서 범위가 다를 때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치환해서 범위를 바꿔주는 거 이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넘어가요. 요거는 제가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1번 너무 쉬우니까 2번으로 하겠습니다. 2번 꼴파악, 우리 극한 계산할 때는 꼴파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꼴파악이라는 건 분모 분자에 1을 넣어 보겠다는 거지. x가 1로 가니까 1을 넣어주면요 0분의 0꼴이라는 거 알 수 있고 0분의 0꼴은 어떻게? 문제되는 인수. 1을 넣었을 때 문제되는 인수 누구겠어? x-1에다 1 넣었을 때 0 되는 거니까 문제되는 인수는 x-1일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되는 인수 x-1을 분모 분자에 둘 다 찾아서 약분해 주겠다로 넘어가시면 돼요. 얘는 분자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하면요 제가 밑에 식을 뺏겨 오겠습니다. 요거는 x-1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밑에 거는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 그러면 우리 예상했듯이 위아래에 x-1는 인수 둘 다 찾았지. 약분하고 나면 이제 부정형에서 벗어난다 그랬어. 이제는 그냥 대입해서 계산. x자리에 1 대입해서 계산. 그럼 1 넣어주면 2분의 4 되는 건가? 그래서 답이 2가 됩니다. 답이 2 맞죠? 그리고 얘도 요거는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이거 0으로 가는 거 꼴 파악해봤더니 0분의 0꼴이야. 근데 분모에 문제되는 인수 x는 잘 보여. 근데 분자에는 안 보이네. 왜 그래? 무리수 때문에. 그래서 요거 유리화 해주시면 x라는 인수 나올 거예요. 찾아서 인수분해해서 가주시면 됩니다. 약분해가지고. 그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 하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어.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최고차항 x제곱으로 나눌게. 그러면 x제곱 날라가고 얘는 x제곱분의 2, 얘네는 x분의 4, x제곱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다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상수는 다 0으로 수렴한다 그랬지? 그래서 결국 뭐만 남아? 3, 2만 남아서 3분의 2다 라고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향력 측면에서 접근해도 괜찮다 그랬어.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뭐야? 가장 센 무한대 빼고는 다 3 더하고 2 빼고 약간 요런 느낌이란 말이야. 영향이 없어. 그래서 얘네 뒤에 있는 애들은 영향 없으니까 지우시라고. 그럼 똑같이 3분의 2 나옵니다. 원리만 알면 다 괜찮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요거 분모가 엄청 센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 아니야?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0으로 수렴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밑에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지. 최고차항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분자가 엄청 큰 무한대네. 그럼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겠다. 아니면 x 전체를 x로 나눠도 괜찮습니다. x로 나누기. x로 나눠주면 여기 요 식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루트 있을 때는 어떻게 유리화 진행해 주시면 돼요. 유리화 해주시면 요거랑 비슷한 형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아까 깔짝 설명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파악하기 힘들다. 어떻게? t로 치환해서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하셔서 t가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꿔주셔라. 그러면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하면 이거 뭘로 바뀌는 거야? 루트 2 플러스 t제곱 빼기 3에 마이너스 4t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를 t를 무한대로 가져가는 거지. 요건 또 유리화해서 풀어줘야겠네. 오케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랑 무한대 곱하기 0은 아까 제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설명할 때. 그거 참고해서 해보시죠. 네, 미정계수가 남았네요.
미정계수 부분 풀겠습니다. 분모가 1로 가고 있어요. 분모가 1로 가고 있어. 그러면 미안해. 분모가 x에다 1 넣으면 분모는 0으로 가고 있네.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 한다 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1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루트 a 플러스 1 빼기 b는 0이에요. 그래서 b는 루트 a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내가 b자리에 루트 a 플러스 1을 이 자리에 대입해도 괜찮겠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밑에 식 가져올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꼴 파악해보면 분모 분자 1 넣어보세요. x자리에. 그러면 0분의 0꼴이란 말이야. 0분의 0꼴이니까 분모 분자에 x-1이라는 인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으셔야 되고, 분모에는 보이는데 분자에는 안 보이는 이유가 뭐야? 루트 때문에. 루트는 유리화 해주셔야 된다 그랬어. 유리화. 그래서 유리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리화를 진행해주세요. 유리화 진행하고 나면 뭐 찾았어? 문제된 인수 잘 찾았지? 약분하시라고. 약분한 다음에는 뭐? 이제 부정형을 벗어났으니까 그냥 대입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대입해 주시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원래 요 값이 4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1이라서 a는 3, b는 어디? 여기다가 a에다가 여기 대입해주면 b는 2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정계수의 결정은 요거야.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고, 분자가 0으로 가? 그럼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 어렵지 않죠? 다항함수의 결정. 요거 꼭 주의해서 보세요. 얘들아, 다항함수 fx라고 하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다항함수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때 요거 봐봐. x가 무한대로 갈 때 수렴 1로 수렴한대요.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때 수렴하려면 분모분자의 차수가 똑같아야 돼. 분모분자의 힘이 똑같아야 된다고. 한쪽의 힘이 더 크면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0으로 수렴하거나 그래버리잖아요. 두 개의 힘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f는 몇 차식이야? f는 2차식이어야 되는 거고, 우리 최고차끼리 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f는 2x제곱으로 시작하는 것까지는 여기서 파악이 가능해. 2x제곱으로 시작해. 그래야 2x제곱 모시기 해서 뒤에 거 다 날리고 요거 계산해서 1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 넣었어. 이거 분모 뭘로 가? 분모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 그러면 f에는 2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f는 x-2라는 인수를 꼭 갖고 있어야겠다. 그치? 그럼 내가 식 요렇게 쓸게. 나 개수는 2인 거 알고 있고 x-2라는 인수 하나 가져야 되고 다른 인수는 몰라요. 오케이? 그거를 요 자리에다가 대입해 주겠습니다. fx 자리에. 그럼 뭐 되는 거야? 분모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이렇게 되는 거 제가 구해놨고. 그럼 문제되는 인수 x-2 잘 보이시죠? 요거 지운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가고 있으니까 2로 가는 거 대입해 주면 돼. 앞으로 남은 거는 3분의 2의 k 플러스인데 그 값이 지금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래서 fx 나왔다. fx라는 거는 개수가 이고 x-2에 x-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네. f0은 x를 0 넣어주면 되겠고요. 요거는 샌드위치 정리. 왼쪽 오른쪽 극한값 똑같으면 가운데 거 똑같아야 된다 그 얘기 했었지. 그거 1, 2번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요거 많이들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얘들아, 요 좌표를 t라고 제가 잡을게요. t, 마이너스 a t제곱 더하기 a. 함수 위에 점이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t인 거잖아. 그럼 여기도 t가 되겠죠. 근데 요거 정사각형이래. 그럼 여기는 2t가 되겠지. 요 길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나 sa라는 거, 정사각형의 넓이는요 2t의 제곱이야. 근데 여기는 a에 대한 식이고 여기는 t에 대한 식이지 않느냐. 그래서 t에 대한 식을 a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나 뭐 하나 알고 있냐면, 여기서 나 요 길이 2t라는 거 알아. 근데 요 2t라는 건 뭐야? 얘의 y좌표랑 똑같은 거죠. 식으로 쓰면 2t라는 거는 마이너스 at제곱 더하기 a란 말이야. at제곱 더하기 2t 빼기 a는요. 나 요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t에 대해서 근해곡식 써주면 t는으로 고칠 수 있겠다. t는. 오케이?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밑에 해설로 갈게요. 우리 아까 요거 한 변의 길이 정사각형 2t는 그 y좌표랑 똑같다는 식 여기까지 했었죠 방금. 그래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t에 대해서 근해곡식 써주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에 여기 써놨어. SA 넓이는 2t 제곱이라고. 2t 제곱이라고. 근데 우리 t를 구해놨지. 그래서 t를 이 자리에 대입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똑같이 된 거지.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제곱을 진짜 했어. 제곱을 진짜 하셨어. 그 다음 계산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a가 무한대로 가. 얘들아, 무한대로 가는 거는 어떻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항으로 나누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영향력 측면에서 영향력 제일 센 거 빼고 다 지워도 된다고. 제일 센 영향력은 a제곱이니까요. a제곱 빼곤 다 지우셔도 괜찮겠지. 그래서 a제곱분의 4a제곱해서 4라고 하셔도 되고, 해설처럼 위아래를 a제곱으로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다 0으로 수렴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해서 함수의 극한 1단원에 대한 설명이고, 쌤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처음이고, 많이 낯설기도 하고, 소음도 있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말했지만 오늘 거의 10시간 내리 말하고 있고, 지금이 1시 3분이에요. 잠도 못 자고. 네. 그래서 1단원은 제가 영상을 요 정도로 말이 안 나오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연속 부분도 제가 내일 빠르게 찍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세요.